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가나요, 혹시 이게 지금? 그거, 디스플레이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아, 예, 그 알겠습니다. 프리젠터 이쪽으로 모드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씁니다. 됐나요? 네네, 아, 예. 네.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튜토리얼 이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를 피로심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했던 거가 이제 그 CFD에 어떻게 이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 지금 이제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쉬는 어떻게 이제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래서 이제 메쉬를 처음에 그 구성을 했을 때 얼마큼 더 파인하게 짜야 되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코스하게 격자를 짰을 때의 결과하고 그리고 중간쯤 됐을 때 격자하고 그리고 가장 파인하게 했을 때 결과가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지난 시간이랑 같은 시뮬레이션인데요. 왼쪽 밑에서 이제 산소가 나오고 있고 오른쪽 위에서는 이제 벤틸레이션처럼 이제 공기를 이제 흡수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 할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컨투어는 빨간색이 이제 옥시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시전이 이제 어떻게 디스퍼전을 해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하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되게 뭉툭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점점 파인하게 갈수록 뭔가 이제 기체의 움직임이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 복잡하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와류 같은 것들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은 느 정도 시간을 쓸 거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한대로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스하게 썼을 때는 8,000개 정도의 격자를 쓰고 그리고 점점점 많이 써서 파인하게 쓰는 50만 개. 근데 이제 시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작은 거는 23초. 이제 파인해질수록 1000초가 넘어가요. 그럼 거의 이제 5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장 파인한 그리드를 써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절충안으로 뭐 미디엄 그리드를 가져가서 가져갈 것이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서서 또 나왔던 부분이 보면은 항상 그러면 그리드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 우리가 그리드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 내 격자 계 안에서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격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그림은 이제 파인한 그림은 크게 확대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동그랗게 표시한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고는 하고 있는 그 유동 영역에서 어찌 보면 좀 더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은 동일한 사이즈로 격자를 다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게 유동이 변하지도 않는데 불필요하게 어찌 보면 많은 격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격자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 피로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격자를 줄이는 방법을 쓰는지 제가 살짝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피로심에서는 이거는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피로심 매뉴얼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피로심은 크게 메쉬를 격자를 꾸밀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유니폼 메쉬,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non 유니폼 메쉬라 해서 이제 빨간색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은 유니폼 메쉬는 쉽게 말하면은 XYZ가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격자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동일하게 사방팔방 이제 다 퍼져 있는 거죠. 논 유니폼 메쉬는 여기서 보이다시피 아래는 유니폼하게 보이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격자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좌표계로 따지면은 Y 방향이 이제 X 방향에 비해서 두 배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동일한 사이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이제 뭐 두 배의 크기를 갖거나 뭐 네 배의 크기를 갖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non 유니폼 메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on 유니폼 메쉬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격자의 수를 줄일 수가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멀티플 메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 전에 이거는 약간 심화 과정으로 메쉬를 구성할 때 피로심에서는 이제 FFT라는 거를 솔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FFT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에러를 줄이기 위한 이터레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매뉴얼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게 XYZ의 이제 격자의 수를 2의 제곱수, Y에 대해서는 3의 제곱수, Z에 대해서는 5의 제곱수를 사용을 하면은 가장 최적화된 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저희가 이제 피로실에 사용을 할 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X에 대해서는 64개, Y에 대해서는 72개, 그리고 Z에 대해서는 이제 Z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제 피로심이 가장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저희가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매뉴얼에 하나 적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멀티플 메쉬를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잠시만요. 내려갈까? 여기 멀티플 메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격자계를 이제 세 개로 나누었어요. 이제 여기서 메쉬 넘버 원, 메쉬 넘버 투, 메쉬 넘버 쓰리. 원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통짜를 원래 사용을 했었는데 격자계를 이렇게 세 개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메쉬 1이랑 메쉬 넘버 2는 원래 사용했던 격자의 크기랑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메쉬 넘버 3는 그거보다 두 배 큰 격자의 그 크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아까 저희가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여기서 이제 옥시전이 뿜어져 나오고 이쪽에서 이제 옥시전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이제 유동이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했던 메시 3 이 부분은 유동의 영역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격자의 크기를 이제 크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은 이제 멀티플 메쉬를 사용을 했을 때 계산의 결과고요. 오른쪽은 기존에 그냥 싱글 메쉬로 했을 때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계산의 결과가 뭐 옥시전의 벨로시티가 필요하다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벨로시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유동의 현상이 크게 차이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우선은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멀티플 메쉬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물론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 멀티플 메쉬를 쪼개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격자의 개수는 이제 싱글로 했을 때는 아까는 50만 개였는데 이제 멀티플로 했을 때는 거의 그의 절반 이하인 22만 개로 줄일 수 있었고 계산 시간 또한 1000초에서 이제 359초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거는 이제 스레드랑 MPI라는 부분을 추가를 했는데 이 스레드는 이제 보통 CFD에서는 저희가 계산을 할 때 항상
그 컴퓨터에 재원하고 그 CPU 개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통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스레드는 이제 16개의 CPU를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이고, 그 MPI 같은 경우는 병렬 계산을 하나로 되어 있으면은 병렬 계산을 이제 그냥 한 개로 했다라는 뜻이고, MPI가 뭐 두 개나 세 개인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의 병렬 계산을 동시에 수행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인 경우에는 MPI가 이제 3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피로심에서는 이 MPI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격자계의 수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 격자계를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MPI는 이제 3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격자계를 세 개로 나눴는데 MPI를 4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피로심이 네 개로 쪼개가지고 계산을 하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격자계를 나누고 그 안에 병렬 계산당 격자의 수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계산이 가장 빠르게 아마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는 4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는 이제 4 곱하기 3에서 총 12개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산을 돌리기 전에 우선 내 컴퓨터가 어떤 재원을 갖고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던 것처럼 원래 1000초가 걸렸던 계산이 3분의 1 정도인 이제 350초로 금방 계산이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 더 방대해지고 더 많아졌을 때 이만큼 시간을 세이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거는 제가 이제 추가로 한 건데, 격자기는 멀티플로 나누고 그냥 싱글로 돌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오히려 격자의 수는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산 시간은 싱글일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걸리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이유는 격자 계마다의 계산 결과를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추가됨으로써 오히려 계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멀티플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이 적절하게 MPI를 설정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계산 시간이 빨리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걸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멀티플 매치는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쪼개야 될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얼라인먼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선 하나하나를 이제 메시 얼라이먼트를 잘 맞췄냐 안 맞췄냐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동일한 메시이기 때문에 뭐 거의 아이디어하게 잘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하나는 조금 두 배로 커스하고 하나는 이제 파이너한 그리드인데 두 배 정도의 차이의 격자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메시 얼라이먼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멀티플 메시를 구성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마 questionable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겹치는 경우에는 계산이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세 배수로 한 거,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개, 여기는 총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메시 얼라이먼트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자를 구성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피로심에서는 에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적절하게 맞춰서 이제 멀티플 메시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라고 temporal and spatial gradient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이 유체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현상들이 막 일어날 텐데, 뭐, 아까 동영상으로 치면은, 이렇게 이제 유동현상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여기 유동현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갑자기 뚝 하고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 부분은 여기는 유동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로 가야겠다. 뭐 이제 여기 저도 여기 나눌 때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유동의 흐름이 해치지 않게끔 격자계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그리드를 어, 작성을 하셔야 멀티플 메쉬를 작성을 해야 우리 유동 계산에서 이제 큰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로심에서 오픈 MP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첫 번째 칸은 제가 싱글 메쉬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프로세서를 또는 코어를 사용할 거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어느 쪽이 지금 스크린 되고 있는 거죠? 이쪽인가? 이제 여기 이렇게 태스크 매니저를 들어가게 되면 안 뜰까요? 됐다. 태스크 매니저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 이제 퍼포먼스 이렇게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코어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이제 로지컬 프로세서는 몇 개 있는지 보통 이제 자기 컴퓨터에 재원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어가 보통은 이제 피지컬 코어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피지컬 코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이제 제가 필요심에서 계산을 했을 때 얼마큼의 이제 프로세서가 필요한지를 딱 이제 거기서 이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메쉬인 경우에는 얼만큼의 프로세스를 사용할 건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칸에는 오픈MP의 이제 MPI 같은 경우는 뭐팁 만약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MPI당 코어를 몇 개를 쓸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메시의 격자를 세 개를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은 그러면은 네 개를 여기다가 4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4 곱하기 3을 해서 12개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5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5 곱하기 3에서 15개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코어보다 넘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잘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필요심에서 더 빠른 결과하고 그리고 더 이제 쓸데없이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을 확률을 많이 낮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가 그 멀티플 메쉬를 어떻게 짜는지 필요하시면서 잠깐만 보여줄게요.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 인준이가 잠깐 그 시어 스탑 예.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냥 잠깐만 보여줄게요. 여기 우리 필요심 딱 들어가면 뭐 모델을 뭐 불러올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냥 바로 메쉬를 짤 수 있잖아요. 메쉬 여기 어 어디 있노? 네, 잠깐만요. 아니면 제가 해놓은 게 모델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여줘도 예. 될까요? 그냥 뉴 메쉬 해가지고 메쉬를 짜면 우리가 뭐 어떻게 짤 건지 뭐 몇 미터로 할 건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안해 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뭐 대충 만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쉬가 딱 짜져 있잖아요. 아이고, 짜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여기 오른쪽 버튼 보면 이게 그 메쉬를 나누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가보면 이렇게 이제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자르고 난 뒤에 피니시 하면 총 메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로 나뉘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각각마다 우리가 메시 수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인준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그냥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얼라이먼트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저기 뭐지? 더 파인하게 짠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여기 경계층에 있는 애들하고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더블 수로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 얘를 이제 30으로 했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48로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30으로 되면, 그럼 이제 2배 더 파인 해줬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붙어 있는 걸 보면, 네, 딱 깔끔하게 붙어 있죠. 얘는 하나의 격자지만 얘는 그 안에 얼라인이 맞게 4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게 보이죠. 이 라인이 안 맞으면 시뮬레이션 할 때 에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인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파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좀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부분들은 좀 콜스에도 시뮬레이션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뭐 벤트마스터에 그 리키지가 일어나는 거를 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배가 요렇게 있고 벤트마스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안쪽 그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엄청나게 파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의 그 뭐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서 그 다음 그 계산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벤트마스터 구멍으로 나오는 그 부분은 굉장히 파인하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덜 그 뭐죠, 이제 조금 더 콜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안 그러면은 전체를 다 파인하게 하면 너무나 많은 컴퓨테이션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CFD 하시는 분들 보니까 경험으로 많이 이렇게 노하우를 쌓으시더라고요. 막 딱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돌려보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해서 돌려봤을 때 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뭐 등등. 그래서 메쉬를 짜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그 뭐 스페셜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CFD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레코딩은 네, 여기까지.